여러분, 중년이 되면 어떤 이성에게 끌릴까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 비흡연, 술 안 좋아하는 사람,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각자 떠오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중년의 끌림은 설렘도 있지만 안정감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불씨는 필요하죠. 근데 그 불씨만으로는 겨울밤 난방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중년은 본능적으로 내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 중년 남녀를 보면서 알게 된 중년 남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6가지 특징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외모 너머의 생활을 본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젊을 땐 그저 예쁘고 잘생긴 게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중년이 되니까 외모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맑은 안색이나 피부 상태를 보면 충분히 쉬고 있는지 혹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 있는지 짐작하게 되죠. 몸이 탄탄하면 일상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자신을 통제하며 움직이는지 보이더라고요. 거친 손이나 굳은 살을 보면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혹은 어떤 운동에 매진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매 시즌 유행하는 명품이나 아이템을 걸친 모습을 보면 트렌드에 민감하고 쇼핑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고, 반면 잘 다려진 셔츠, 깨끗한 구두, 정돈된 손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선 계획적이고 꼼꼼한 삶의 결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년 남성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게 꾸민 여성들을 보면 솔직히 매력보다 본능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선다고 해요. 저 화려함을 유지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맞춰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며 부담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모를 꾸미는 방식은 그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나 흐트러진 체형은 단순한 외적인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의 생활 리듬을 짐작하게 하죠. 식습관이나 수면,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무너진 모습은 함께 일상을 나누기에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벼운 만남이라면 화려한 겉모습에 끌릴 수도 있겠지만 진지한 인연을 찾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정갈한 외모에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단순히 깔끔한 게 아니라 그 정돈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자존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마음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되면 외모 너머의 생활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성을 만날 때 과도한 빚이나 소비 성향을 살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걸 두고 너무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 이게 계산적이라기보다 내 남은 인생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선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20대처럼 우리같이 고생해서 빚 갚고 밑바닥부터 시작하자라고 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이제 곧 은퇴도 생각해야 하고 수입은 줄어들 텐데 상대의 과한 빚까지 떠안는 순간 내 노후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같아요. 그리고 중년에게 경제관념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 실패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 나이까지 앞가림이 안 된다면 평소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에 짐을 얹어줄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카드값 걱정하고 돈 때문에 예민해진 상대를 다독이다 보면 연애가 즐겁지 않고 또 다른 생존 투쟁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욕심 많고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평안하게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음주와 흡연의 리스크가 없는 사람. 사실 젊을 땐 술 마시는 게 호탕하게 보이기도 하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분위기 있어 보일 때도 있었죠. 근데 중년의 연애에서 술, 담배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보낼 시간의 퀄리티
때문인데요. 전날 과음하면 다음날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걸 알잖아요. 주말에 멋진 카페에 가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숙취 때문에 오후 내내 누워만 있다면 정말 속상하죠. 물론 술 한잔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중년들이 유독 과한 술자리를 경계하는 데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술이 단순히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술과 함께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잖아요.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절제가 안 돼서 이성 문제로 속을 썩이거나 유흥비로 감당 못할 돈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술만 마시면 숨어있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년의 연애에서는 서로 믿고 기댈 수 있는 안정감이 생명인데, 술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 든다면 누가 곁에 머물고 싶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중년의 건강은 가장 큰 경제력이자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한쪽이 몸 관리를 안 해서 금방 아프기 시작하면 그 수발과 뒷바라지는 고스란히 곁에 있는 사람의 몫이 되거든요. 이제 막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해지려는데 상대의 건강 문제로 내 일상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죠. 나이 들수록 몸이 건강해야 성관계도 즐겁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번째는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람. 중년 연애에서 의외로 큰 장벽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종교와 간섭이더라고요. 사실 종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종교에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상대의 삶까지 그 틀에 맞추려 할 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나만의 방식, 나만의 가치관을 쌓아오며 살아온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잔소리하고 종교를 강요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많고, 현실적으로 헌금 같은 문제, 그리고 일요일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예배 때문에 일정이 안 맞는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종교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종교를 1순위로 두면 만날 수 있는 폭이 확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오히려 무교를 더 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건요, 종교가 같아도 다른 게 안 맞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가 같아서 연애나 재혼을 했는데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안 맞아서 갈등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중년의 만남에서 진짜 원하는 건 나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경계선을 지켜주는 사람. 그 편안함이 설렘보다 더 크게 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현실의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중년 연애가 젊을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연애가 결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부모님 부양, 전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효자 효녀는 싫다,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사람은 싫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효자 효녀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너무 매여 있어서 정작 둘의 관계가 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야 한다면 그 소외감을 견디며 연애할 중년은 많지 않거든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나이잖아요. 동거냐 혼인신고냐 하는 문제도 그래요.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더라고요. 자녀가 독립을 했는지 부모님과 따로 사는지 같은 조건들이 선호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일상을 실제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 중년에 의외로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운전이더라고요. 나이 들면 운전을 꺼려하는 분들 많죠. 중년에 운전 하나로 데이트 반경과 일상의 질이 달라지다 보니 운전하는 상대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은 없는 것 같은 데이트 비용 문제도 있는데요. 100% 남자가 낸다는 사람도 있고, 반반이 편하다면서도 막상 마음 한켠으로 서운해지기도 하죠. 심지어 다 내고 뒤에서 불만을 쏟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누가 얼마를 내느냐보다 돈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합의하느냐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서운함을 쌓아두다 결국 헤어지는 커플도 꽤 있더라고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관계의 태도, 배려하는 방식이나 솔직함, 책임감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럼 연애하지 말라는 소리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완벽한 사람 없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엄청난 부자도 모델 같은 외모도 아니잖아요. 자기 앞가림 할 줄 알고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담백하고 건강한 태도, 중년의 끌림은 결국 거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정말 포기 못하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